국토교통부가 오늘 항공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항공수요가 충분하다고 밝혀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항공수요조사라는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격 동호인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구 사격장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 셈인데 입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대구, 김해, 울산, 포항, 사천 등 영남 지역 5개 공항의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8만 명이 이용한 대구공항은 이용객이 연평균 5.4% 늘어 2030년에 278만 명, 2040년에는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도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경에는 2162만 명으로 전망돼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공항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영남권 지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의 장내 항공 수요를 감안하면 사실상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의 빠른 성장으로 영남의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로 인해서 약 10년 후에는 공항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증을 위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역시 1단계와 용역과 마찬가지로 용역 시행 방법과 결과 수용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건설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필요한 5개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만큼 지난 2011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5개 시도의 합의를 전제로 한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잘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의 쟁점과 과제를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이해 관계에 얽혀있는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는 국토부의 결과 발표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접근이 용이하고 여객과 물류가 원활하게 수송돼서 남북권의 하늘길을 여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요소로 이것을 개입이 돼서 그 당초의 취지를 허리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수요조사에선 5개 시도가 무리 없이 공동 합의했지만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결과에 따라 사실상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영남권 5개 시도가 입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용역 착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도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해공항 존치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공동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며 가덕도만을 고집하고 있는 부산과 1시간 이내 접근성을 강조하는 대구, 경북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 면에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되는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신공항 입주 타당성 조사에 대한 합의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처럼 신공항 유치를 위해 시도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모양새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부터 시도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높지요. 안전이 최우선인 사격장에서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사격 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사격장. 실업팀 선수들이 연습에 한창이지만 안전요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안전장구 하나 없이 슬리퍼를 신은 아르바이트생이 클레이 사격장에서 손님에게 사격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격장에는 전기관리자가 배치돼 사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용될 때는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잠시 들어갈 수 있어. 그걸로 생각하고 먹는 거야. 손님은 늘어나는데 그거 따라서 인력이 이렇게 늘어가야 되겠죠. 그래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 사격장에 필요한 안전요원은 15명이지만 9명밖에 없고 안전관리 자격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말에는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 4명에 시설 관리자까지 모두 사격장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지 인력을 다 보충하려고 하면 적자가 또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안전 문제는 수차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와서 일 알바생이 와서 등록도 안 한 선수가 와서 그냥 잠시 교육받고 일반 시민들한테 총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 사격장은 대구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 안전요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 달 이상 전기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가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은 지난 2009년 5만 3천 가구 5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만 9천 가구에 139억 원으로 4년 사이 금액이 2배 이상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비수도권의 전기료 체납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지역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증권사 객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2.5%에서 2.25%로 인하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기적금은 회사가 거의 안 나오고 현재 와가지고 물론 손해를 볼 때도 많겠지만 또 이면에 또 재미가 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각 은행 지점에는 연 5%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변동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이나 신협에는 고금리 예금 상품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등 투자회사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수익률 3에서 5%의 원금 보장형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수익 창출이 달라지는 상품들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반 투자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패턴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한 군데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건 상당히 좀 그런 부작용을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당수 자금들은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등 부동산 투자로 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 수익보다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LTV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지난 4년간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다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도 과잉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경우 단기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저금리로서 보는 이익보다는 조정에서 보는 불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한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높아진 데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직접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영양댐 예정지에서 담비와 사냥, 삭 등 멸종 위기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댐 건설을 두고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사냥 한 마리가 천천히 길을 가다 카메라를 등진 채 멈춰섰습니다. 예민해지는 밤에는 카메라를 한참이나 노려봅니다. 긴 꼬리가 특징인 담비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적수를 찾기 힘들 만큼 호전적입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삭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녹색연합이 영양댐 건설 예정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의 모습이 잡힌 겁니다. 생태 보존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천 쪽에서는 이 한국 고유 어종이 매우 많이 서식하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영양댐은 지난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댐 건설 장기 계획에 포함됐고 댐 사전 검토 협의회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댐 건설을 두고 주민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늘보 원숭이과에 속하는 순다 원숭이가 경북 상주 주택가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3일 밤 11시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의 한 주택가에서 개에게 물려 다친 순다 원숭이를 구조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숭이는 개에게 물려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 오른쪽 눈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녹내장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뭄이 극성이었는데 이제는 계속되는 비가 걱정입니다. 때 아닌 늦장마로 수확을 앞둔 과수와 채소 농가가 큰 걱정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변온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뭄이 농심을 애태우더니 한 달이 채 가기 전에 이젠 늦장마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틀만 해가 나도 착색과 당도 향상에 도움이 될 텐데 계속되는 비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2, 3일만 더 햇볕이 나준다면 참 최상의 사과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비가 오니까 특히 이런 추석을 2주일 앞두고 과일은 일주일 정도 유통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까지는 수확해야 대목장에 팔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물량을 맞추느라 유통업계는 초비상입니다. 예년 같으면 사과 선별로 정신없을 때인데 농가에서 사과를 따지 못해 토마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점에 8월 말까지는 작업을 해가지고 선물 세트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농가에도 바쁘지만 저희도 마음이 좀 급합니다. 채소류는 더 걱정입니다. 7월까지는 소비 부진으로 8월 들어서는 생산 차질로 반입량이 줄어 가격이 20-30%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한 요인은 잦은 비로 인하여 병해충 발생과 진무리병이 발생하여 소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들쭉날쭉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 최근 시행한 2014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중입은 45명이 응시에 30명이 합격했고 고입은 309명이 응시에 230명이 합격하는 등 평균 6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소자 응시생 76명 가운데 72명이, 장애인은 11명이 응시해 9명이 합격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76살 신모 씨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대구백화점 앞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대구백화점 앞에서 단식 농성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반나절, 한 끼 단식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정책토론회가 오늘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엄기복 대구복지사회연구소장과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지역 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남수 대구시 복지정책관과 차호영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장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해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 처우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성주군 주민 40여 명은 오늘 오전 10시 대구 환경청 앞에 모여 성주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악취와 폐수 누출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고 군의회 승인 절차도 미흡했다며 매립장 설립 관련 진상규명과 매립장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 판매업자 35살 정모 씨를 시켜 49차례 어깨 수술을 시킨 혐의로 병원장 45살 최모 씨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2년 초부터 지난 6월까지 한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정형외과 병원장 최 씨의 아내 약사 4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불법 의료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5억 4천만 원의 보험급여와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400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박모 군을 구속하고 16살 박모 양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군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중고게임기와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며 21살 김모 씨 등 160여 명으로부터 1,400만 원가량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의 한 대형 건어물 상에서 일하면서 9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건어물을 빼돌려 판 혐의로 직원 30살 신모 씨를 구속하고 31살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